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외출을 줄이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지역 경제에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관계기관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질 않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 국제시장입니다. 곳곳에 문 닫힌 상점이 눈에 띄고 일부 골목은 아예 통행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상인들은 주말이면 관광객이 줄어든 걸 더 크게 실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말 예전에 비교하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 손님이 없으면 죽을 판이지, 진짜. 이곳 국제시장에도 국내외 관광객 발길이 크게 줄면서 상인들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 이번 달 외국인 관광객 수는 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 40에서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여행, 숙박 예약이 취소되고 예정된 축제가 연기되는 등 관광, 마이스 업종의 도미노식 피해는 현실화됐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산 수입 원자재 발주 지연 등 수출입 부문에서의 타격과 해운 항만물류 역시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산시는 민관 40여 개 기관과 합동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설치해 경제 충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 또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객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4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특별자금 등 피해 기업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발 위기감이 부산 경제를 뒤덮은 가운데 부산연구원은 올해 부산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0.2%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했다가 입국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감시받아야 하지만 현재 연락이 끊기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 등이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후베이성을 방문해서 입국해 정부가 관리 중이던 58명의 명단을 지난 월요일에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중국인 2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른 55명에 대한 조사를 끝내 이 중 15명을 자가격리하고 40명은 증상이 없어서 감시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날씨 알아봅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 지방은 찬바람에 오늘도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면서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2.5도, 체감온도는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기온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치며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난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렸던 경남 서부 내륙 지역들은 출근길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질은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자체는 어제 이 시각보다 높게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낮은데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많이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5도, 울산과 거제가 4도에 머물겠습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동쪽 해안가에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건조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바짝 추웠다가 강추위는 모레부터 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부산항대교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음주운전 일제 단속도 멈췄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부산항대교 요금소 인근입니다. 빠르게 달려오던 포르쉐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서 3차로까지 넘나들더니
요금소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튀어오른 승용차는 한 차선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급히 도착하고 119 구조대가 구조를 시작합니다. 사고 직전 경찰에게 긴급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광안대교 위에서 차량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그재그로 달려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바로 출동해 광안대교 밑에서 정차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대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경찰을 피해 달아난 A씨는 이곳 요금소까지 4km가량 차를 몬 뒤 저 방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차량을 몰던 43살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술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강제 체의를 했고요.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습니다. 체열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국가에서 보낸다니까. 보내면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감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보다 2배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부산에서는 최근 석 달 동안 매달 40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여전히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제 검문 대신 의심 신고 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하던 경찰은 유흥업소 주변과 같은 취약 지역에 대해 다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새벽 시간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술을 마시던 10대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물 웅덩이에선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북구 화명동의 번화가 한 상가 건물 뒤편 바닥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18살 A군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좁은 공터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A군은 새벽 시간 친구들과 함께 주변에 있던 지하 주점에서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친구와 가족들이 찾아 나섰다 발견한 겁니다. 넌 어디 갔노 싶다가 그렇게 이제 찾아다녔죠. 계속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집에도 누구 혹시 가는가 집에도 한번 가가지고 부모한테도 갔습니까 후고. 경찰은 건물 6층 화장실 창문이 열려있던 점으로 미뤄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 물 웅덩이에 50대 남성 B씨가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빌라를 허물고 땅을 파놓은 곳에 물이 고이면서 생긴 깊이 1m짜리 웅덩이였습니다. 저희들 현장에 도착했을 적에 물 웅덩이 가운데 남자 한 분이 엎드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구조 현상이었습니다. 숨진 B씨는 재개발 공사와는 관련이 없는 인근 주민으로 밤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별한 외상 없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거만이 소견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다음은 아침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면입니다. 부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남은 폐선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17일 이와 관련한 연구 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여는데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시설 효율화 방안 제시와 철도 시설 유휴 부지 활용 및 주변 지역의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진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마스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애인과 노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마스크 한 장당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KF94는 2.7배, KF80은 2.4배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부산시가 다음 달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나눠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일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부산의 시어 고등어가 부산을 떠나려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전국 고등어 유통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부산의 대형 선망수협 선단 일부가 부산 외 지역에 고등어 위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위판되던 고등어가 타 지역으로 분산 위판될 경우 부산 고등어의 경쟁력 하락으로 가뜩이나 힘든 부산의 수산업 위기가 더 고조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면에 있는 기사 보겠습니다. 해운대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옛 해운대 역사 부지에 최고 20층 높이의 호텔 건물이 추진되면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특수 목적법인 해운대역 개발은 기본 설계한 용역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용역에 따르면 해운대 역사 인근 부지에는 최고 20층에 이르는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이게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옛 해운대 역사보존 시민공원화 추진연대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땅에 느닷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대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14% 정도가 자기 복제 또는 유사 작품으로 추정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사전에 이를 걸러내지 못한 건데요. 지난 3년간 부산시 심의에 올라온 대상 작품 중에서 80% 이상이 승인됐습니다. 웬만하면 통과시킨 겁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기장군 한 복합 건물에 설치된 이 조각은 건축비의 1% 안에서 설치된 건축물 미술 작품입니다. 작품 가격만 1억 원이 넘는데 하필 건물 102구 바로 옆에 설치됐습니다. 2018년 7월 부산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102구를 옮기라며 탈락 결정을 내려놓고 불과 2달 뒤 102구 먼지 때문에 작품 훼손이 우려된다면서도 결국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102구 위에다 작품을 배치해 이상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작품 훼손 우려도 전혀 해결된 것 같지 않은데 끝내 이 작품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한 주상복합 건물에 설치된 회화 작품들입니다. 2017년 부산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5개 작품이 심의에 붙여졌지만 부산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며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재심의에서 탈락했던 5개 작품 중 3개 작품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특히 이 중 한 작품의 가격이 1차 심의 때와 재심의 때가 다릅니다. 같은 작품의 가격이 오락가락한 건데 전체 가격을 맞추기 위해 한 작품의 가격을 깎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한 흔적입니다. 가격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 부분 부산시 시민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작품과 금액이라든지 그런 거는 건축주가 좀 거의 계약서를 적어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한쪽은 서울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 다른 쪽은 부산시 채점표입니다. 서울시는 각 평가 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정해놨지만 부산시는 이런 기준조차 없습니다. 서울시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적합 승인을 내리는데 부산시는 60점 이상입니다. 이렇게 심의해버리면 정말 주먹구식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서울시 심의표를 이번에 제정한 대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기본 요소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표에 의해서 취재진이 지난 3년간 부산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 작품의 19.4%만이 탈락한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는 탈락률 60%로 부산시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이제 똑같은 작품만, 해오덕 작품들만 승인된 작품들, 승인된 작가들이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서울시와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취재진의 정보 공개 청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소아입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부산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고부가 가치 신성산업 육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과 가장 낮은 취업자 증가율에다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청년층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고령층과 여성 인력을 활성화해 노동 공급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고성장, 고부가 가치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생산체계 고도화, 기업 규모 확대 등 생산성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지역 경제계도 비상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 기관들이 어제 처음으로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부산상위도 연일 기업 현장 상황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태의 최전선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는 여행업, 숙박 등으로 상위 조사 결과 여행업의 경우 중국 여행은 100% 취소, 이어 동남아 여행도 설 연휴 취소가 급증했고 3월 이후에는 여행 문의도 거의 끊긴 상태라는 겁니다. 또 해운대 A호텔의 경우 1월 말까지 100여 개의 객실이 예약 취소되는 등 호텔업계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도 중국에서의 부품 수급 문제 등을 이유로 공장을 일정 기간 멈추기로 하면서 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도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사가 어제부터 나흘간 임단협 집중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 직전 노사가 파업 중단과 직장 폐쇄 해제로 휴전 모드에 들어간 지 10여일 만입니다. 지난주에는 프랑스 르노그룹의 제주 총괄 부회장도 부산 공장을 찾은 자리에서 신차 XM3의 유럽 수출 준비를 위해 노사 협상이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르노 삼성차 노사가 나흘간의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주목됩니다.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을 포함한 부산의 평균 주택 가격이 2억 5천만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2억 5,571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2억 4,700여만 원에 비해 3.4%가 올랐습니다. 부산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5년 10월 2억 61만 원으로 2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고 2억 5천만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의 평균 주택 가격은 서울 6억 8천여만 원의 37% 정도고 대구, 대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강서구 중림동의 한 자동차 부품 금형공장에서 불이 나 기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소방과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 어제 새벽 6시쯤 기장군 길천리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끄지 않았던 촛불이 벽면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프로농구 소식입니다. 부산 KT 소닉붐이 어제 부산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홈 경기에서 96대 81의 대승을 거두면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KT는 초반부터 가벼운 몸놀림과 높은 슛 성공률로 2쿼터까지 60점을 쌓아 올리며 이번 시즌 전반 최다 득점을 기록하면서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세를 늦추지 않은 KT는 3쿼터를 81대 59로 마치면서 승부를 일찌감치 결정지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여파로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훈련을 취소했습니다. 구단 측은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데다가 선수들도 집이 아닌 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해야 해서 감염 우려가 높아 제주행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훈련은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 아이파크 클럽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을 출발해 김해 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과 입국 승객이 70%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노선 감축으로 중국에서 김해 공항으로 들어오던 항공기가 하루 10편에서 3편가량으로 70%가량 줄었으며 승객도 하루 기준 1,800명에 400명 정도로 80% 가까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은 현재 탑승부터 출입국 심사까지 다른 지역 일반 승객과 동선이 분리되고 있으며 김해 검역소 등은 후배의 체류 여부와 발열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정부가 현행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 매석 금지 행위를 고시할 방침인 가운데 부산시는 정부 고시에 앞서 가격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보건용품에 대해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합동 단속을 통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혹은 고발 조치됩니다. 자체 취업 상담 전문가가 없는 특성화 고교와 대학에서도 맞춤형 구직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 청년 취업지원관 사업 참여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취업지원관을 뽑아 자체 취업 상담 전문가가 없는 지역 특성화 고교와 대학에 보내 구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2.5도, 체감온도는 영하 1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옷깃을 파고드는 바람에 기온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치며 올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지난 새벽까지 눈이 조금 날렸던 경남 서부 내륙 지역들은 출근길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지금은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은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건조주의보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바짝 추웠다가 추위는 금요일부터 물러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